오늘만 함께 하시죠.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나윤재스타 김건희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는 페이스북 먼저 잠깐 짚고 갈게요. 네네. 여러분, 시가총액이 단 하루 만에 133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19% 역대급 폭락이라고 하는데 2분기 실적 부진, 역사상 최대의 시총 이 감소 부분에 대해서 저커버그도 부자의 순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 근데 월가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페북의 폭락이 그러나 기술주는 닷컴이 아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기술주하고 닷컴주랑 완전 좀 차별화를 두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IT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야, 얘들이 페이스북이 망가져 버리니까 야, 우리나라 뭐 IT주 뭐 반도체랑 다 같이 깨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닷컴주들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네네. 둘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 많이 깨졌는 거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이 정말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장률은 이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것 네. 같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조금 완전히 다른 업종이긴 한데 예. 한샘의 지금 현재 계단식 하락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네. 겁니다. 실제 계속해서 까지고 있는데 이유 뭡니까? 더 이상 성장할 게 없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많이 줬죠. 얘들 성장할 거니까 밸류에이션 많이 주자.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주식은 성장인데 성장을 못하면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면 현실화를 하자라는 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여기에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먹을거리가 상당히 많아질 거는 분명히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당장은 좀 가입자 수가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가입한 사람들은 다 했고 네, 그렇죠. 성장 부분에서 네. 정점을 찍고 우리가 예전에 여기서 뭐, 더 성장할까? 그렇죠, 이 부분 의문이라는 그렇죠. 거죠? 뭐 실제로 뭐 우리가 싸이월드 같은 경우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하다가 지금은 어때요? 야, 막 싸이월드 다시 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의 뭐 어떻게 광고하고 있는 거 보고 저 한순간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문.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페이스북의 실적 실망으로 투자 의견, 목표가 줄줄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김건희 차장과 조금 다른 의견은 예전에 대형 기술주들 닷컴 버블 시절의 기업과는 달리 네네. 이익을 아직까지는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오늘 중요시 여겨지는 이유는 이제 미국 기업이지만 한국에도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이 페이스북 투자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1억 달러? 좀 투자하고 있대요. 상당히 많네요, 네. 여러분. 2분기 성장률 한번 봐야 되겠죠. GDP 0.7%에 머물렀습니다. 1%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문제는 하반기의 전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건데요. 수출, 소비 진작, 투자까지 다 역성장을 하고 있기에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어렵다? 예상했던 2.9%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머니투데이 조간신문입니다. 올 성장률 2.9% 가능하다. 라고 조간신문에서는 보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커지고 있고요. 성장 곡선 기울어지는 기업들도 보고 있습니다. 연 2.9%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경제가 잠재적인 성장률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포인트 어떻게 둬야 될까요? 저는 조금 비관 쪽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수출이 잘 되면 어떻게 보면 내수까지 같이 살아나는 이런 흐름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수출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수출 경기가 엄청나게 좋았었다.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도 수출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낙수 효과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수에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좋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너무 급격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상승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 너무 좀 악셀라이트를 너무 빨리 밟아버린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번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런 신뢰도가 계속해서 조금씩 다운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즉 경제가 지금 현재 많이 힘들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누가 과연 2.9%에 대한 이런 GDP가
성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이 되고요. 실제로 조금 네. 우리나라만 조금 왕따인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 몇 프로입니까? 4%대 중반에 지금 GDP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예. 전 세계에서 1위 네. 이런 나라가 그렇고요. 바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6%뭐 중반대입니다. 야, 이거 뭐지? G2는 자기들 싸움하고 있는 자기들은 그렇게 많이 성장하면서 바로 아래 뭐 선진국도 아닌 신흥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도 안 되고요. 그리고 2.9%도 가능할까라는 거 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실은 야, 이것도 불가능한 숫자야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네.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 1분기에 1% 그래도 유지했던 성장률 GDP가 0.7%로 떨어지면서 지금 많은 경쟁거리가 2.9%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유럽은 경제가 점차 좋아지는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죠. 금리 동결했고요.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기로 올해 말까지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 긴장 완화에 대한 부분을 타협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자,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t's a good sign because it's, in a sense, it shows that there is a willingness to discuss trade issues in a multilateral framework again. 자, 먼저 올해 말 자산 매입 프로그램 종료 계획 고수 9월까지 300억 유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15억 유로로 줄인 이후에 150억 유로인데 좀 잠깐 잘못됐네요. 줄인 후 마감입니다. 자, 유로존 경제 견고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무역 합의의 효과를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무역 문제를 이 안에서 잘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신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22에 지금 경제가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번 이런 발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획기적인 건 없었고 또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그러네요. 한번 네, 반복이 특별한 건 되는 이런 없었어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중립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미국하고 다시 손잡은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중립적인 영향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결국은 미국과 이런 중국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세계 경제에 좀 더 영향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여러분. 종목 한 가지인데요. 생명보험의 2인자 한화생명이 주가가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투자 매력도가 업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떨어졌고 많이 지하에서 하락으로 갔다고 해서 매력도, 이 매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자, 주가 흐름 볼까요? 지금 PBR이 1배 그 미만 수준이네요.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8,000원대 주가가 지금 5,000원대까지 떨어지고 약 40% 그런 하락한 3일이 됐네요. 한미 금리 역전, 환율 상승, 외국인 증시 이탈 등 대외 악재에 하향 조정, 금리 민감도가 높은 보험업종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지금 PBR 0.6배 하회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하고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안에서도 업계 최고의 손해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신용등급 안정적 그리고 IFRS를 대비해서 자본 확충 완료.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력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우선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냐? 이것은 사실은 물음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하락할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나오고 지금 현재 금리 인상기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동안 좀 짓눌려 왔던 어떻게 보면 규제에 대한 것은 이제 대부분 더 자본 확충이나 이런 것이 다 마무리가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돈이 언제든지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었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이슈가 조금씩 사라져야 수밖에 없지 않나. 실제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단가가 얼마냐면 10,000원입니다. 지금 5,000원. 과연 정상적인 이런 사고를 한다면
돈을 여기서 물량을 풀어버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 즉, 이 정도 가격에서는 그 물량도 전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우려가 다 감안하더라도 5천 원은 조금 너무한 정도의 가격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금융업 자체가 규제 이슈가 엄청납니다. 뭐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은행주들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 내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에 대한 이슈. 어떻게 보면 규제가 어떻게 보면 많이 좀 풀리면서 다시 한번 활활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전에 뜨거운 이슈였어요. 신라젠이 오전 시작하자마자 조금씩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그동안 임상시험 실패설, 유상증자설에 반토막난 주가를 계속 회복시키려는 노력의 움직임이 기업 안에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팩사백 3상 공식 다시 개시됐다라는 소식 들리고 있네요. 지금 주가 한 5%가량 오르나요? 가남 대상 팩사백에 중국 내 임상 3상 환자 모집이 공식 개시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현재 미국과 한국, 유럽 등에서 글로벌 가난 임상 3상을 동시 진행 중인데요. 임상 시험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 임상과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신라젠 측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반토막난 주가 회복의 움직임, 신뢰감을 보일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신라젠은 사실은 뭐 재무제표를 보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회사가 뭐 어떤 암입니다. 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심어줬었기 때문에 12만, 15만 원까지도 갔었던 주가가 지금 현재 앞자 어디 갔죠? 한자가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식의 이것은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거품 대부분 사라진 것 같고요. 지금 정도 라인이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접근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또 기대감도 계속해서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팩사팩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완전관에 어떻게 완벽하게 나와버렸다라는 이런 식의 이슈도 나온 적이 있었었고요.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분명히 좀 긍정적인 아마도 임상 3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좀씩 바라봐도 되는 이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조금 그런 트러블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를 할 거 아니냐, 아니면 새로 임상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이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정도 라인이면 추가적인 설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하락을 할 건 없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발표가 되는 거 보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상 3상 결과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 실제 개시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2상 결과나 이런 게 실제로 학회에 나가서 보고를 하는 거 이런 식의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주가는 풍풍풍 위로 다시 한번 솟구쳐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 3상 결과를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바이오 종목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어제부터 반등 꽤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 다음 주까지 예의주시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 있는데 함께했습니다.